어, 독서 노트에서는 좋은 7가지 목록입니다. 이 독서 노트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독서 노트에 저는 한 목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독서 노트를 쓴 날짜와 책 제목, 저자 목록입니다. 이 독서 노트를 쓴 날짜와 책 제목, 저자를 적습니다. 번역성의 경우에는 원 제목도 같이 적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첫 번째는 새 제목과 원 제목의 책의 내용을 더 잘 설명할 경우가 많으니 함께 기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는 빼먹지 말고 쭉 적어야 합니다. 독서에 필요한 내용을 찾을 때는 독서는 내 삶을 연결해서 회고할 때 독서 노트를 쓴 날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 문장의 필사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장이 중요 문장일까요? 이 저자가 말하는 핵심 내용을 담는 문장, 나와 관계 있는 문장, 책을 읽으며 가져가야 하는 질문점을 짓는 문장이 독서 노트에 옮겨 적어야 할 중요한 문장입니다. 표현이 멋지거나 인용할 만한 문장도 독서 노트에 옮겨 적어야 합니다. 책을 읽은 중요한 문장들은 밑줄 잘 쳐주었다면 이 단계가 쉬워집니다. 밑줄 친 문장 중에서 다시 한번 선물 작업을 거친 뒤 옮겨 적기만 하면 되니까요. 밑줄 친 문장을 다 옮겨 적거나 하지 말고 그 중에서 더 중요한 문장을 골라 노트에 옮겨 적어보십시오. 독서 노트에 쓸 문장 선별 방법입니다. 먼저 핵심 문장을 찾습니다. 이어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핵심 내용을 담는 문장과 근거입니다. 다음으로 나와 관계 있는 문장을 적습니다. 나의 고민이나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발견해야 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표현이 멋진 문장을 적습니다. 처음 보는 철순 표현이라든가 표현이 좀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외우고 싶거나 인용하고 싶은 문장을 적습니다. 즉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진 문장을 적는 것입니다. 이렇게 핵심 내용만 골라서 씁니다.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합시다. 문장을 옮겨 적을 때는 그 문장이 있는 페이지 번호를 꼭 적어야 합니다. 나중에 다른 곳에서 인용할 때는 저 문장을 다시 확인해야 할 때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책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합니다. 일본어 조건은 이렇게 적으면 나중에 인용할 때 다시 책을 다시 찾아봐야 하는 불편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필사한 문장에 대한 내 생각입니다. 독서 노트적 문장은 필사한 후에는 그 문장을 읽으면 떠오르는 생각을 적습니다. 그 문장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는지 내 생각을 적어보세요. 문장의 내용을 내 삶에 적으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고 노트에 적어보세요. 책을 읽으면 떠오르는 생각을 독서 노트에 적는 이 과정은 독서 수준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자제 말을 듣기나 하는 수정적인 독서에서 생각하는 능동적인 독서로 바뀌게 됩니다. 책을 적을 걸 책의 문장은 필사한 색과 다른 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사한 문장과 내 생각이 구별되어 나중에 독서 노트를 쓸 때 훨씬 편리합니다. 네 번째로 책을 위해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책을 읽고 떠오르는 질문도 독서 노트에 적으세요. 질문도 그냥 머릿속에만 간직하니까 독서 노트를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어놓지 않으면 금세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질문 독서 노트에 적어놓으면 그 순간 바로 해답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기억에서 사라지도 나중에 독서 노트를 다시 펼쳤을 때 다시금 그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문득 그 질문에 대해 떠오르는 순간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는 책의 핵심 내용을 요약을 정리합니다. 책 내용 중에 기억해둘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독서노트에 요약 정리해둬야 합니다. 일정한 자료를 따지 책 내용이 기억나지 않을 때 독서노트에 정리된 내용 보고 그만 기억으로 대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을 읽고 깨달은 것과 얻은 것입니다. 책을 읽고 깨달은 것이란 얻은 것을 생각해보고 보도 좋습니다. 책이 기다리고 생각해보고 경험인지 변화시키는 작업이세요. 책을 볼 때는 어느 것도 떠올려보고 독서를 적는 과정을 책을 같이 확인하고 책 가지고 변화를 인식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실천 항목입니다. 책을 읽고 내 삶에 적용하는 저는 항목들을 생각해보고 실천 계획을 적습니다. 자기 개발서라면 그 책에서 알려준 내용 중에 따라 해보고 싶은 점을 적으면 되겠죠. 자기 개발서를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책에든 참여성으로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직업으로의 소설가는 수필일까요? 아니면 자기 개발서일까요? 이 책을 읽은 뒤에 매일 달리기를 해야 하겠다고 실천 항목을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독서노트에 기재해야 할 7가지 행동을 알려드렸습니다. 독서노트 읽게 써야 하는 것이면 너무 어렵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항목들을 모두 넣어 독서노트를 쓰면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독서노트에 이 항목들을 모두 칠 필요는 없습니다. 책 정보나 읽은 날짜, 책 제목, 저자와 중요한 문장 필사 이 두 가지만 해도 좋습니다. 필사를 하다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적고 떠오르는 것이 없다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필사 문장에 써서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머지 행동도 항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대에게 떠오르거나 그런 생각이 들면 적으면 되는 거입니다. 모든 항목 채워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독서노트를 쓰는 규칙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 합격을 건너서 하나의 방법일 뿐 반드시 따라야 할 규칙은 절대 아닙니다. 일단 따라 해보시고 자신이 만든 방법을 단순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독서도 투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책의 문제는 선별적으로 실천할 것이죠. 지금 필사를 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승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책의 문제가 독서는 왜 똑같이 옮겨 적혀야 하지? 간신히 8점만 적으면 안 되나? 하고 말입니다. 책 속의 문장을 적거나 그 문장에 대한 해석문을 적거나 안 되나 하는 생각입니다. 독서는 책 문장을 필요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문장과 내 생각이 구분됩니다. 독서노트에 책 문장 그대로 적지 않고 내가 이해한 문장만 적어도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저자가 전제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원래 문장의 의미가 다른 문장 내용을 독서노트에 적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 수상할 기회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저자의 말을 평생 우회하게 되는 것이죠. 독서노트에 먼저 문장을 적어두면 이러한 오해가 풀릴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것부터 뭘 보고 사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본의 철학자인 지바 마사야는 공부의 철학에서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대중의 이해와 지상 편의 이 부분을 인식하는 것이다가 말합니다. 텍스트를 통해서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부분에 한해서 어떤 표현이 쓰여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이를 위해 그가 추천한 방법이 바로 독서노트에 인용하는 문장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안에 문자 그대로 쓰여 있었는지 몇 쪽인지 명확히 정한 후 그것과 구분을 하여 자신이 이해한 바를 메모해 줍니다. 공부를 계속한다는
그래서 이처럼 출전, 문헌 제목과 쪽수, 나아가 출판 연도 등을 연계한 독서 노트를 계속 쓰는 것이다. 자신의 지식을 추천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원래의 문장과 내 생각을 구분하는 또 다른 문장가 있습니다. 독서 노트에 써 있는 것은 내 생각하지 책이 내지 말인지 알 수 없게 되죠. 그런 자기도 모르는 사이 다른 이의 생각이 훔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성상을 밝히기 위해서 어떤 책의 몇 쪽에 있는 문장인지 독서 노트 명칭이 적고 그 급으로 하여 제 생각을 써두어야 합니다. 구석의 제의를 모을 수도 있습니다. 정혜경의 대표적인 무명심서와 후문심서 경수이표를 비롯하여 500여 권의 저작을 남겼습니다. 한 사람이 남긴 것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양의 책을 쓰셨다는 것은 그의 독서법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정독으로 정성들어 자세히 읽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서로 읽으면서 생각을 메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초서로 책 구조를 옮겨 적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혜경의 독서법 중에는 초서는 책을 베껴 쓰는 것, 즉 필사를 말합니다. 책을 일사가 중요한 것이냐면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죠. 정혜경은 초서를 통해서 자료를 모으고 질서를 통해 생각을 축적하여 많은 책을 쓸 수 있었습니다. 정혜경은 공부법으로서 초수임이며 힘을 알았기 때문에 자녀와 제자들에게 초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기인의 독서와 정혜경도 여부로 정혜경의 제자인지 아닌지 감을 주는 만큼 초수는 정혜경의 제자를 가를 때 가장 약점을 공부했던 공부법이었습니다. 필사를 적은 자료까지 공부와 글쓰기를 위한 잘 참고가 됩니다. 이어진 다음 영상에는 글쓰기 실력이 느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